지천명의 새 아침. 나는 한 해에 한 가지씩 의미 있는 일을 꼭 하자라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다. 연초부터 올해는 백두산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백두산을 가서 보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한 관광객이 되지 말고 조금 고단할지라도 순례자의 마음으로 백두산 종주 트레킹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 현지 사정으로 난파 트레킹이 무산되어 서파산문 내에서 유유자적 하루를 보낸 우리 일행은 드디어 그동안 벼르던 백두산 종주 트레킹을 실행할 날을 맞았다. 백두산 종주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천지에 올라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하루만 날씨가 좋을 것을 간절히 바라며 결연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다. 해가 빛나는 화창한 날씨가 우리들 마음을 더욱 들뜨게 만들었다. 식물 도감에서나 보았던 자작나무가 우거진 서파산문에서 셔틀버스에 오르니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잎갈나무 등의 침엽수림과 사시나무, 자작나무, 사스레나무, 피나무 등의 화렵수가 이루는 백두산 원시림이 펼쳐지고 금방망이, 부전바디, 분홍바늘꽃 등의 초화가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해발 1800m에서 2000m의 수목 한계선에 다다르니 땅에 바짝 엎드려 순군락을 이루고 있는 하얀 수피의 사스레나무가 인상적이다. 추위와 강풍 등의 환경 조건으로 더 이상 키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 위쪽에는 수목이 자취를 감추고 이름 모를 형형색색의 온갖 야생화들이 양탄자 위에 술을 놓은 듯 대초원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주차장에 내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약 900m, 1320개의 계단을 따라 약 30여 분을 올라가니 맑은 하늘 아래 손을 넣으면 파란 물이 베어들 것만 같은 천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아아, 백두산. 얼마나 오고 싶고 보고 싶던 천지인가. 민족의 영산 백두산, 비록 민족의 비극과 이념의 장막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한민족의 역사적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천하를 호령하던 광개토대왕의 함성이 메아리가 되어 고막에서 울리는 듯하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벅참. 이렇게 우리의 백두산 종주 트레킹은 시작되었다. 백두산 천지를 본 사람도 천지요. 백두산에 올랐어도 천지를 보지 못한 사람도 천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처럼 화창한 날 백두산의 영봉들이 어머니의 자애로서 우리들의 종주 입산을 승낙하고 받아주니 고맙고도 감사할 따름이다. 천지 둘레에는 해발 2500m가 넘는 봉우리가 16개 이상 이어지며 칼데라의 외륜산을 형성하여 천지 쪽으로는 깎아지른 벼랑을 이루고 있다. 천지의 동남쪽은 북한 지역이므로 접근할 수 없고 우리는 백두산의 서쪽인 서파 지역의 5호 경계비에서 출발하여 마천우와 청석봉을 넘고 한어계곡과 백운봉 능선을 걸어 농명봉과 용문봉을 통과한 다음 청일봉을 마주보며 드넓은 초원지대를 지나 장백폭포 방향으로 하산하는 도상 거리 약 15km, 10시간가량 소요되는 서북파 종주 코스이다. 말하자면 천지를 서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조망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백두산 중국 지역은 크게 북파와 서파로 나뉜다. 천지를 중심으로 북파는
험준한 산세를 자랑하며 서파는 천지의 여러 봉우리가 아래로 뻗어내린 능선 아래 완만한 고산지대를 이루고 있다. 지평선에 맞닿아 광활하게 펼쳐지는 초원은 대자연의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게다가 트레킹 내내 지천의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긴 시간 산행에서 오는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하다. 중국 자료에 의하면 백두산에는 1279종, 175변종, 39품종 등 1493종의 식물이 분포한다고 하는데 백두산에 자생하는 야생화의 종류는 무려 1000여 종이 넘는다고 한다.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약 3개월은 백화남만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다양한 들꽃이 쉼없이 피고 지기 때문에 고산 초원의 화원 풍경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바뀌기 마련이다. 같은 날짜에 백두산을 찾아도 해마다 다른 종류의 꽃밭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백두산만이 가진 묘미 가운데 하나다. 9개월간 지속되는 긴 겨울을 피하여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자니 야생화로서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다. 나비와 벌을 대신하는 개미와 파리, 모기도 덩달아 바쁘다. 8월 백두산 초원지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연노랑 빛의 꽃을 피워낸 산용담이다. 마치 대규모 모종밭을 가꾸어 놓은 듯 그 군락 규모가 엄청나다. 비로용담, 구름국화, 두매분치, 박새, 바위구절초, 큰오이풀, 화살분치, 두매양귀비, 하늘매발톱, 바이칼꽁이다리, 자주꽃방망이, 구름송이풀도 흔히 보인다. 몸을 낮춰보면 들풀 사이에 물매화, 산미나리아제비, 구름버미기, 돌꽃, 산지손이, 돌창포, 나도개미자리도 여기저기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백두산 초원의 상징은 바로 노랑만병초다. 노랑만병초는 잔설 속에서도 귀부인처럼 고와한 꽃을 피우는 강인한 식물인데 이미 꽃이 지고 열매만 매달고 있다. 가솔송, 월귤, 시로미, 담자리꽃나무도 떨기나무로서 존재를 알리고 있고 초하의 질세라, 좀참꽃도 연분홍 꽃을 피워 자태를 뽐내고 있다. 백두산의 야생화를 살펴보고 카메라에 담는 것도 나의 이번 여행 목적 중에 하나이기에 그동안 식물 도감에서만 보았던 백두산의 여러 야생화를 직접 대하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요리조리 움직이며 야생화를 담고 일행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신경 쓰다 보니 힘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맑게 개었다가 순식간에 구름이 끼고 시간마다 변화하는 백두산 천지의 풍광과 대초원의 끝도 없이 펼쳐지는 야생화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은 10시간 동안의 산행길에 무한한 에너지원이 되어준다. 천지에서 시작되어 계곡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은 목마른 트레킹족들에게는 감로수가 따로 없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니 어찌나 차가운지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 정상에 올라 천지만 볼 수 있는 것도 조상의 은덕일진데 하루 종일 천지를 내려다보면서 두툼한 양탄자를 밟는 듯 푹신한 느낌으로 초원을 걸으며 지금까지 인간의 간섭이 없어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들꽃 세상, 꽃 대궐 구릉을 걸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오전 8시에 오후 경계비를 출발한 우리 일행은 약 10시간 만에 트레킹 일정을 무난히 소화하고 용문봉을 내려오면서 감동적인 영화의 종영 시간에 느끼는 아쉬운 마음으로 걸어온 길을 몇 번이고 뒤돌아보았다.
용문봉 하산길 왼쪽의 옥벽폭포와 오른쪽의 장백폭포의 시원스레 흐르는 폭포수는 우리들을 맞아주는 듯하다. 오후 6시 울창한 사슬의나무 숲을 얼마간 헤쳐나와 우리는 장엄한 물길을 내뿜는 장백폭포 앞에 섰다. 일행을 살펴보니 긴 산행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밀린 숙제를 하듯 해냈다는 가슴 뿌듯함과 몸으로 느끼는 긴 시간 동안의 백두산 체험에 대한 감동으로 상기된 표정이 역력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벅찬 감동을 누구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풍선이 터지듯 사라져 버릴까봐 불안한 마음마저 든다. 그러나 4박 5일 여행 기간 동안 백두산은 우리들 가슴 속에만 있고 중국에는 창바이산만 있을 뿐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남의 것이 되어버린 백두산, 우리의 땅을 밟지 못하고 이방인이 되어 찾을 수밖에 없는 백두산에 대한 자괴감이 가슴이 저리도록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도 모두가 마찬가지였으리라. 그래도 백두산은 대한 사람이라면 꼭 한번 발을 디뎌야 할 곳이다. 그것이 사무치는 민족이어도 좋고 고조선부터 이어지는 한민족의 지나간 역사에 대한 그리움이어도 좋다. 아니면 단순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된 여행이어도 좋다. 이 글은 2010년 8월 작가이자 수편국가인 황오림 박사가 백두산 종주 트레킹을 다녀온 뒤 그의 블로그 라운제나에 게재했던 것입니다.